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제 옆에 아주 귀한 손님께서 와 계신데요. 사진작가 신호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호규님과 함께 사진작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한 팁 같은 게 있는지 등등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또 어떤 일 하는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살고 30살 사진 작가 일을 하고 있고 신호규라고 합니다. 30살이 한국 나이로 30살이죠? 한국 나이 30살, 이제 만으로는 28살.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원래 제주도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형도 아시죠? 원래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주도로 부인을 따라서 왔습니다. 아내분이랑. 네, 제주도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집도 여기 있고 거의 남편은 이제 부인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게 됐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호규, 너가 하는 일이 사진 작가잖아. 그쵸.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한번 초대를 하고 싶었거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진 작가로서의 이력 같은 걸 좀 뽐내줄 수 있어? 이력이랄 거는 크게 없는데 일단은 원주에서 스튜디오를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운영을 했어?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스냅 업체를 준비하고 있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을 동시에 해서 웨딩 영상 쪽으로 3, 4년 정도 계속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여기저기서 일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죠. 유튜버들 프로필 사진들도 찍어줬다고 하지 않았어? 유튜버 중에 아뜰리에라는 김철민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랑 일을 되게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분이 쇼핑몰을 했어요. 주얼리 쇼핑몰인데 그거 런칭할 때 제품 사진이랑 모델 컷 사진을 찍어줬었어요. 진짜? 그런 쪽으로 되게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이게 이력이다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그런 느낌? 아니야. 그래도 뭐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사진 작가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많다고 그쵸. 생각하거든?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 사서 나 사진작가 할래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잘 하는 게 아니든 어떻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많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특히 SNS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런데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일거리를 찾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능력치를 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지. 형도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자기 사이트도 파고 포트폴리오도 항상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그냥 지인이 일을 맡겨줬는데 그때 뭔가 보여줄 게 바로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항상 그런 자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일을 할 만한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삶이네. 혹시 구독자들한테 보여줄 피드나 그런 거는 있어 혹시? 있나? 사진이랑 영상은 많아요. 뭐 이랬던 사진도 있고 형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주위에는 사진 작가들이 없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사진 작가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사진 작가를 해? 저도 이제 그렇고 보통 대다수의 작가님들이
진짜 어쩌다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번 주 토요일 날 만났던 작가님도 그때 제주도에서 스냅을 찍는데 저는 옆에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분도 원래 본업은 기자셨거든요. 기자셨는데 여성분이셨어요. 제주도에 놀러 오셨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취미로 원래 사진을 하셨던 그걸 살리셔서 그냥 지인들을 찍어주다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주도 스냅 쪽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잠깐 그 스냅이라는 게 정확히 뭐야? 보통 가볍게 찍는 사진을 스냅 사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가볍게 막 스튜디오에서 막 각 잡고 찍는 그런 사진이 아니고 캐주얼한 사진? 그래서 다시 그 기자였다가 맞아요. 사진 작가가 되신 분 얘기로 돌아가면 기자였다가 어쨌든 본인이 취미로 하셨으니까 좋아하는 일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진 여쭤보진 않았지만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있으니까 그냥 전업으로 바꾸신 게 아닌가?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0%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진짜 뭐 야외 스냅, 뭐 웨딩 스냅 그렇게 프리랜서로 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사진 작두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큰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하면은 광고 촬영 쪽은 되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가면은 뭐 진짜 반사판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프리랜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시작하는 방법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찍고 싶으면 그냥 내가 찍었던 포포를 모아서 뭐 바로 사이트를 열고 인스타를 열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천천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일이 좋다 싶으면은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배우셔도 되고 되게 방법은 많습니다. 거기도 다양한 길이 있구나. 네. 와. 또 웨딩 쪽도 또 다르고 광고 사진 쪽도 또 다르고 진짜 뭐 동네 스튜디오도 또 다르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진 작가는 진짜 취미로 하다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처음에는 취미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인들이 취미로 하니까 주변에 이제 취미로 사진 찍는 애가 있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찍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돈도 벌면 좋겠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알바 천국 찾아보고 사진에 관련된 그런 잡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봤었거든요. 부업 개념으로. 근데 딱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대행사에서 진행하는 일이었는데 그냥 병원 촬영인데 사실 저는 포트폴리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턱대고 저 찍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요청하신 게 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된다. 그때 엄청 급하게 사이트를 만들었었어요. 진짜? 네. 이야.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때 사이트를 만들고 취미로 해오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게시를 해놓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갔죠. 아무튼 갔어요. 아니 그 사이트를 네. 만들고 준비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 저 하루요. 하루 만에? 네. 오, 야, 너도 하루 만에 그냥 뚝딱 만들고. 야, 실행력이 대단하다. 근데 진짜 저는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딱 닥치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일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근데 일단 저는 뭔가 사진으로 상업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신났어요. 너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대행사 쪽에서 들은 업무는 병원에 와서 원장님들 2분 사진을 찍어달라.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장비가 있었어요. 뭐냐면 배경지랑 조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가서 해야겠다 하고 차를 타고 서울까지 갔죠. 장비를 다 들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맡았던 상업적인 일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갔는데 갑자기 인테리어 사진도 찍어달래요. 그래? 네, 갔는데 인테리어 사진도 찍어달래요. 그리고 프로필도 당연히 찍어드렸죠.
근데 다 찍어드리고 나서 페이를 그때 얼마 받았냐면 15만 원을 받았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적은지 많은지도 몰랐었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냥 저는 사진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났었던 그런 때가 있었고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었다는 거에서 뭔가 계속 하면은 본업처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근데 차를 몰고 가서 출장에 가서 어쨌든 내가 막 조명을 설치하고 내부로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뭔가 되게 공은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페이가 많이 적은 편이구나 여기는 그거에 깨닫자마자 바로 영상으로 눈을 돌렸어. 근데 지금은 사진이랑 영상을 둘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영상도 웨딩 영상으로 시작을 했던 계기가 제가 엄청 좋아하던 웨딩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저는 우와 나도 이렇게 찍고 싶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웨딩 영상이 올라온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패기로 처음에 사진 사이트 급하게 만들고 막 그랬었던 그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뭐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원을 했죠 또. 근데 이제 거기는 웨딩 영상 업체다 보니까 사실 영상은 한순간 지나가면은 다시는 못 담잖아요. 특히나 결혼식은. 그렇지. 그래서 테스트를 보거든요. 들어갈 때. 테스트를 한다고? 네. 테스트를 보는 게 기존에 있던 감독님이랑 그 업체의 웨딩 영상 감독님이랑 같이 촬영 현장에 가서 그 기존에 계시던 분은 본 촬영을 하고 저는 옆에서 테스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테스트 촬영을 하고 나서 대표님이 생각보다 잘 찍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 그리던 그 업체랑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 그것도 사진 영상인들이 하는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아예 몰랐었는데 계속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커뮤니티도 알게 되고 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인터넷 카페 아니면 모임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가입을 해서 정보를 얻게 되더라고요.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은 일을 아예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뭔가 모를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너무 잘 나와 있고 한국 아저씨들이 뭔가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모른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아저씨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뭐 기억에 남는 아저씨가 있어? 제가 이제 인터넷 그냥 댓글로 이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찍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 있는 쪽으로 오면은 다 알려주시겠대요. 스튜디오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가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배우고. 진짜? 지금도 가끔씩은 연락을 해요. 와, 그런 분이 계셨구나.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 분들 중에는 그냥 서로 도우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좋다. 나도 누가 유튜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무튼 시작할 때 좀 좌충우돌이 있었네. 시작할 때 불확실함? 그런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사실 제가 부모님 편의점을 도와드리면서 부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로였냐면 그냥 취업을 할까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이런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 취업을 할 노력이면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 먼저 해보자 딱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너가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게끔 잘 한 것 같다. 막 성공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만큼 벌고 있다는 게 그거 하나가 딱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의 작업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그쵸.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 돈을 낼 사람들이 있지. 그쵸. 나는 그 정도까지 가면 절대 그 일을 포기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런 형도 어쨌든 영상을 제작하고 구독자들이 이제 형 영상을 보면서 만족을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얻어가는 게 많고 좋은 피드백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영상을 만들고 예를 들어 뭐 웨딩 영상을 신랑 신부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막 엄청 장문의 카톡과 막 기프티콘 딱 이런 게 올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럴 때 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 일을 했던 그런 그 뭔가 초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다시 진짜 기억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그냥 하게 하는 원동력? 처음에는 그냥 와, 저 영상 나도 찍고 싶다. 저런 멋있는 영상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컸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신랑 신부님들이 좋아해주는 스튜디오에 오신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줄 때 그런 것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치. 나도 그래. 난 그래서 충분한 돈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진 작가가 되는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사진 작가들이 전문가잖아. 네. 근데 또 요즘은 스마트폰의 굉장한 발달로 누구나 손에 초고급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세상이 왔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도 좀 노력하면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좀 따라가는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 왜냐하면 일단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색감을 만들거든요. 프리셋이라고 해서 사실 그런 어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너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그 경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랑 프로랑. 고양이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고양이 보여주면 안 돼? 네. 고양이요? 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화면을 못 보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하얀색 고양이입니다. 아, 그렇구나. 보고 싶다. 편집할 때 봐야 되겠네. 아무튼 사진을 찍을 때 사실 구도를 정갈하게 찍거나 수평을 딱 맞추거나 그런 정직한 사진들이 딱 보기에는 좋잖아요. 근데 저는 늘 하는 생각이지만 사진을 처음 찍은 사람이 10년 찍은 사람보다 더 잘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심미안이나 감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어떻게 찍든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대로 계속 찍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막 수평 다 맞추고 구도를 딱딱딱 맞춰서 찍으면은 그냥 잘 찍었네 이러고 말지만 뭔가 그 사람이 스타일이 드러나게 찍으면은 와 재밌다는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사진이 더 좋은 사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옛날에 제주도에서 제가 그냥 카메라만 있던 시절에 사진에 전혀 관심은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어떤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그 사장님이 사진 작가셨어요. 근데 사진을 어떻게 잘 찍나요? 이런 되게 상투적인 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그 작가님이 내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다에서 돌고래가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차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예쁜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걸 찍어야겠다. 그래서 찍는 게 아니라 그걸 봤을 때 내가 그 기억하는 그 순간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을 때 드는 감정을 사진으로 남겨라. 그래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감정을 사진으로 남긴다? 네. 그래서 와 너무 이쁘다 해서 그거를 막 쫓아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봤을 때 내 감정을 찍고 싶다. 내가 그 예쁜 걸 봤을 때 드는 그 감정을 사진에 녹여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예쁜 건 너무 많잖아요. 뭐 별도 이쁘고 자연의 모든 게 다 이쁘고 뭐 그런데
그냥 그걸 보는 그 순간 그걸 보면서 내가 드는 감정을 너무 어렵다. 아니야 네. 괜찮아. 아무튼 그거를 찍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근데 아직도 그게 사실 기억이 나요. 그 감정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게 어떤 걸까? 그 사진을 봤을 때 그때 그 예쁜 걸 봤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네. 구독자들한테 사진 잘 찍는 팁 이런 거는 없는 거네. 잘 찍는 팁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폰도 수평계가 있고 그리드가 있고 아 그렇지. 다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찍는 그 모든 뭐 핸드폰 사진이든 뭐든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 나는 제발 수평은 맞춰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수평은 꼭 맞추셔라. 요즘 아이폰에도 수평기가 있어. 그러니까 호규야, 너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네.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수평은 기본이잖아. 네. 근데 그것도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아니 근데 뭐 그래 우리가 그것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것일지도. 일부러 틀어서 찍는 경우도 있긴 한데 커머셜한 사진에서는 다 수평을 맞추라고 하긴 해요. 그렇지. 행사 사진 뭐 예를 들어 보도 자료로 올라갈 사진은 당연히 틀어서 찍었다가는 네. 그러면은 다음에 일을 못 하겠지. 네, 그쵸. 그렇지. 그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 예쁘게 찍는 팁. 무조건 수직으로 찍어라. 음식 사진은. 수직? 네, 직부감을 살려서 뭐라고? 음식이랑 그 핸드폰 카메라를 일직선으로 두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요. 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네. 근데 조명을 잘 피해서 찍어요. 이렇게 딱 찍는데 조명을 피해서. 네. 그림자가 안 지게. 아 그림자가 안 지게. 네. 위에서 딱 이렇게. 보통 푸드 사진 찍을 때 위에서 찍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릇이 일단 거의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도 자체가 화면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예뻐 보여요. 그렇구나. 그 핸드폰 거의 다 또 세로 사진이라서 세로 직사각 안에 동그란 원이 들어가 있으면 구도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내려 찍으면 예쁩니다. 아 그리고 셀카 예쁘게 찍는 팁. 셀카는 진짜 저도 모르겠네요. 셀카를 안 찍기 때문에. 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을 찍어주는 팁 이런 거 있나요? 호규 전에 나 찍어준 것도 있잖아. 이게 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모호한데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찍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얘기냐면 야 엄청난 팁인데 그거? 내가 어떤 사람들 사진을 줄 때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찍히면 그거는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생겼나 하면서 지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저는 가급적인 그런 구도를 다 피하고 뒷모습을 찍거나 아니면 살짝 뭐 숙이고 있는 얼굴 좀 가려져 있는 모습을 찍거나 대신 배경이 예뻐야 돼요. 아 너가 전에 나 찍어준 사진이랑 정확히 일치한다. 그쵸. 왜냐하면은 보통 카메라가 실물보다 더 못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왜곡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은 당황을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찍어줄 때 뭐 일반인들은 거의 다 부담스럽지 않은 구도 그렇게 많이 찍어줘요. 은근 꿀팁. 진짜 꿀팁이야 이거. 그러려면은 좀 몰래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네. 맞아요. 깔짝씩 옆에서 깔짝깔짝 대면서 나중에 내가 너 몰래 찍었다라고 말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만큼 예쁜 사진을 그만큼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 어렵다. 근데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내가 프로필 사진으로 걸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나도 너가 찍어준 거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썼었어. 봤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마스크 안 낀 사진을 좀
좋습니다. 찍어주면 그거 잘 쓸게 내가 나중에. 자,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꿀팁들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고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조만간 제주도에 가게 되면 그때 한번 보기로 하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우리가 같이 아는 동생이고 나한테 동생이고 너한테는 친구잖아. 그쵸.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채널에 둘이서 같이 나와서 3자대면 하는 걸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셋이서 머리가 빠지는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고 또 초대에 흔쾌히 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뭔가 유익한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래? 다들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좋아하긴 하더라고. 재밌었어요. 뭔가 한번 다시 정리하게 되는 계기?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나 보다. 그래서 뭐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혼한 지 또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다음에 스몰 웨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맞다. 후규 너가 스몰 웨딩을 했잖아. 근데 저는 진짜 스몰 웨딩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스몰 웨딩이 아니고 진짜 네, 스몰 웨딩을 했잖아. 리얼 스몰 웨딩이에요. 진또배기 스몰 웨딩. 그것도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호규 너는 대머리 주제 하나랑 스몰 웨딩 주제 하나 벌써 2개 예약됐네. 아무튼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